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미이라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집트의 미이라를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미이라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이라를 통해서 옛사람들의 식생활과 질병을 연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이라를 연구해오던 전문가가 은퇴를 하면서 미이라 처리 문제가 문화재 분야의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이라 하면 이집트 미이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에 미이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이제 영원 불멸 사상에 따라서 시신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시신을 보존했는데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내부 장기를 모두 분리한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키고 붕대를 여러 겹 감아서 관석에 이제 안치를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미이라도 미이라지만 30년 전에 알프스에서 발견된 웨찌라는 얼음 인간이 또 유명하죠. 웨찌요? 이게 어떤 얼음 인간이라고 하면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그렇죠. 미이라인데요. 그 1991년 사우스 티롤 알프스 빙하지대인데요. 웨치탈이라는 데서 독일인 부부가 등반 중에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미이라가 기원전 3,300년 무렵에 살았고 키가 한 1m 60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50kg 내외에 45살 O형 남성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기원전 3,300년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 그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길을 잃고 추위와 탈진으로 동사했나 했는데 등에 박힌 그 이 돌 화살촉을 찾아내면서 화살에 맞아서 등 뒤에서 살해된 것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웨지 주변에서 보면 그 당시 신석기 시대로서는 정말 값비싼 그런 그 물건이 있죠. 구리도끼, 그러니까 순동 도끼가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해서 이것은 금품을 노린 살인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었죠. 요즘식으로 따지면 법의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이라가 더 유명해진 거는 웨지의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초 웨지는 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 법의학 연구소에서 이송되어서 8년간 연구를 했는데, 네. 그러나 웨지의 출토 지점이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92.56m 정도 이탈리아 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웨지가 1999년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 볼차노시의 사우스 티롤 고고학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뭐 국정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우연히 발견된 미이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이라가 품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는 굉장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미이라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미이라를 만드는 이집트 미이라는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 빙하 속에서 5,300년 보존된 웨지처럼 그 조선시대 미이라도 사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이라거든요. 그래서 뇌와 척수 이런 건 물론이고 내부 장기까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연구를 하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그 시대 사회의 정보를 모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타임캡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이집트처럼 그런 식으로 미이라를 만들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예, 조선시대 유교사에서는.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이 조선시대 독특한 장례 문화에 이제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조상들의 시신을 묻는데 그 개미와 식물 뿌리 같은 동식물이 관석을 파고들거나 물에 차올라 갖고 시신을 뭐 훼손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불효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방법이 뭐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조상들이 묘안을 찾았죠. 동양사에서는 그랬는데 바로 이제 회광묘를 만드는 거죠. 회광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묘예요? 예, 그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3대 1대 1로 섞어서 회다짐을 해서요. 무덤 구덩이하고 곽의 6면에 싸바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 석회와 모래, 황토를 그렇게 섞으면 서로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굳어져서 벽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완전히 밀봉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회광묘를 보면 얼마나 단단하게 밀봉이 되는지 굴착기 있잖아요.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달린 그 브레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따다다다 그걸 이용을 해갖고 회각을 모두 분쇄를 한 다음에야 겨우 목관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콘크리트로 타설한 것 같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 예, 나무 예. 목관을 넣고. 예. 와, 그러니까 사실은 시신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부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를 온전히 갖췄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 자연 미이라 상태로 하니까 수백 년 전에 식생활이라든가 건강, 몸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이라가 사실은 뭐 무연고 이 무덤에도 출토는 되지만 그래도 가문의 선산에 묻히기 때문에 족보라든가 또 뭐 다른 사람의 비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염습이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무슨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런 뭐 글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운 좋으면 신원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뭐 미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미라처럼 변한 시신이 발견됐다. 네. 조선 시대의 이제 그 인물인데 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마 미이라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미이라 기사를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이라 연구의 효시가 2001년 11월 5일 날 경기도 양주의 해평윤씨 선산에 회광미에서 출토된 댕기머리 소년 미이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중의 족보, 그다음에 미이라가 입고 있던 옷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7세기 인물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호라고 하는데 1680년생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소년의 폐 병리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점이 확인됐는데요. 각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각혈의 흔적이 보이는 적혈구가 기도 내의 기관지에서 혈병을 형성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부 장기를 덮는 복막에서 작은 결절이 널리 퍼져 있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냈죠. 각혈이라면 우리 이제 피를 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이제 그 결핵균에 감염이 됐지만 당시에는 뭐 항생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서 엄청 고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소년미라는 합성 수지로 특수 처리가 돼서 당국대 석주선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 처음에 그 발견돼 갖고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되게 놀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그 유명한 파평윤씨 모자 미이라가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그 유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렇죠. 묘이거든요. 파평, 그쪽에 사시죠? 파주에 있는데 네. 그 파평윤씨 선산이 있거든요. 거기 묘역에서 그 무연고 묘를 그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이라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 역사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이 미이라의 헛바지 옷고름에서 병인년 윤시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윤시월이 드무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1566년 윤시월에 죽은 미이라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죽은 지 430년 지난 거죠.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이라의 피부를 눌러보니까 탄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네. 미이라 옆구리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암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건 수백 년 전에 사망하는 여인의 암덩어리라면 암 연구에 굉장히 획기적인 뭐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떨리는 심정으로 미이라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판독 결과는 더 충격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부풀어 오른 복강과 골반강 안에서 태아의 골격이 보였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숨질 당시에 네. 임신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뭐 임신이 아니라 완전히 그 분만 도중이에요. 그래서 분만 도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이라가 한 사람이 아닌 모자 미이라였다라는 거고 분만 도중에 그 사망한 산모와 태아 미이라가 한꺼번에 발견된 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런 상태로 발견되는 미이라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는 부패가스가 장기에 차가지고 이 태아를 밀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중에 있는 시신이 미이라로 이렇게 배 안에 남을 있을 확률은 거의 그 상태 없다라는 그대로 남아있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CT하고 MRI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궁 안에 만사 크기의 태아가 정상 분만 체위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태아의 머리를 보니까 모체의 산도에 진입한 상태였더라라고 이제 밝혀졌죠. 그럼 딱 분만하는 그 상황에서 네. 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궁벽에 별 모양의 파열 흔적이 보였다라는 건데요. 광범위한 출혈 흔적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문가들 보기에는 산모가 출산 5분 전에, 그러니까 출산 직전에 자궁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그걸 실혈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아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제 되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앞서 뭐 이제 그 종양이 발견됐으면 암 연구에 굉장히 큰 뭐 그 자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역시 이제 이렇게 미라가 발견이 되면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가 사인, 뭐 영양 상태 이런 것을 판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4년에 대전에서 출토된 이른바 학봉장군 미이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의정부에서 나와서 김의정이라는 가칭을 얻었는데 김의정 미이라가 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네. 이 두 분의 내부 장기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항문까지 뭔가 애기부들 꽃가루가 다량으로 검출됐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이게 뭔 치료제입니까? 사용된 겁니까? 애기부들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애기부들 뭐 아시나요? 그거 보면 6, 7월 사이에 연못하고 뭐 강가 얕은 물속에 자생하는 핫도그 같은 그런 그 식물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예, 알아요. 그건데요. 예. 이 동의보감을 보면 이 애기부들 꽃가루가 포항이라고 해서 지혈제로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그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숨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봉장군 미이라 속의 폐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중증 폐질환을 앓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희정 미이라의 경우는 왼쪽 폐에서 아까 얘기했던 피를 토하는 각혈을 유발하는 폐흡충, 기생충인데요. 그 기생충의 성충과 수많은 알이 그야말로 미라 형태로 보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를 토하는 두 사람이 지혈을 위해서 애기부들 꽃가루를 복용했지만 낫지 않고 숨진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한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애기부들 꽃가루를 정말 들이부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복용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고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나중에 미라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의학적 연구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죠. 예전에 제가 복식 전문가를 만났는데 미라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복식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 걸 제가 그렇습니다. 들은 기억이 미라 있거든요. 생기면은 미라가 나오면 옷부터 이렇게 수습을 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2010년에 출토된 경북 문경에 진성 이씨 여인의 미이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속바지에 남은 유기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편충과 간흡충에 감염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편충과 간흡충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은 민물회를 즐겼던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있고 미이라가 발견된 경북 문경 보면 뭐 또 낙동강 상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식생활을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미라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1년부터 소년 미이라가 날 때부터 했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미이라가 나와도 유교 전통 때문에 다 이제 재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2000년부터 뜻깊은 기증이 좀 이루어져 갖고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파평윤 씨 모자 미이라의 경우를 보듯이 그 조선시대 미이라가 담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워낙 커서 굉장히 역사는 일천하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이룬 건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미이라가 이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의 경우는 100년 이상 된 미이라 인고를 고고 유물 그러니까 문화재로 취급을 하거든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대형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집트 미라가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든 미이라를 유물로 치든 또 아니든 어떤 경우든 외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고인고를 그 미이라도 포함해서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미이라가 문화재인가 혹은 그냥 시신인가라는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그런 미이라조차도 일반 무덤에서 나오는 무용고 시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 4장 28조를 보면 무연고 묘에서 매장된 시체 혹은 인골은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골이나 미이라의 법적인 지위는 그냥 무연고 시신이다라는 거죠. 그 학술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뭔가 법적인 규정이 미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고학계나 법의학계에서는 아니 그럼 과거 문화와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 아니냐 타임 캡슐이라며 그러면
그 미라를 당연히 고고유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렇지만 과연 문화재냐 그냥 시신이냐라는 그런 개념 정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죠. 왜 이게 개념 정리가 쉽지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시신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금관이라든가 고려 청자와 같은 물질 문화 같은 거는 그 자체의 고유 권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 네. 문화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이 미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죽었지만 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라라도 좀 신중하게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에 직면할 수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그런 그 특히 원주민의 미라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원주민 단체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미국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어느 미라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아까 파평윤 씨 얘기도 하셨지만 그 문중이나 이런데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법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지금 문화재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문화재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미이라 인고를 문화재로 개념 정리하는 건데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리 측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시키고 이 기사를 쓰면은 이게 막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 미이라 기사를 쓰게 되면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반응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죽어 있는 사람도 그건 뭐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런 문화재냐 아니냐만 따지고 보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다가 시간만 보낸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법,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관련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무연고 시신에 불과한 미이라에게 일단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 그거라도 만들어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연구자가 무연고 시신을 기증받듯이 기증받아가지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 연구할 수 있게 이렇게 최소한 법적인 지위는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뭐 그 시신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되는 거군요. 지금 인고래 그 문화재 개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그런 걸 연구하는 그 과정, 그걸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치열한 논쟁을 벌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 미라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파평윤 씨, 모자 미이라 이러한 그 미라들 연구하면서 국내에 미이라학을 구축했다는 분이 있어요. 김한겸 고려대 의대 교수인데요. 지난 2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함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리고 연구해 있던 미이라 8구가 자칫하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미이라를 보관한 고려대 의대 그다음에 병원 측이 방빼라라고 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부가 미이라를 보관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김한겸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립박물관을 봐라.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조선시대 미이라는 외면하면서 맨날 뭐 이집트 미이라는 뭐 모시고 싶어갖고 열광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집트 미라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외지를 두고서 서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는 또 부럽다 이러는 거죠. 부럽다라는 거여서 우리도 뭔가 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화부라든지 혹은 복지부 이런 관련 부처가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일반에 공개해서 전시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좀 앞으로 보존하거나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논의까지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2012년도 영화 아무르입니다. 이 영화의